예, 뭐 특수 상대론만 할 때는 좀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일반 상대론하고 할 때 필요해서 조금 이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예,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장점 중에 하나가 빛도 예,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광선이죠. 라이트 레이도 라그랑지안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예, 그러니까 뭘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, 그러니까 빛은 파동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, 저 사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광학에서도 기하광학이라고 여러분들 뭐 저 렌즈랑 거울이랑 이제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하는 그런 기하광학을 언젠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예, 그러니까 기하광학의 포인트는 예컨대 뭐 그냥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진행하는 플레인 웨이브가 있으면 그 플레인 웨이브의 웨이브 프론트의 수직인 방향을 광선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고, 아니면 뭐 한 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이 있으면 이제 구면파 같은 게 나올 텐데 그 구면의 수직인 반지름 방향의 라인을 광선이라고 부르고, 그 광선의 그 진행 방식을 기술하는 거를 기하광학이라고 부르는데, 그래서 뭐 예컨대 서로 굴절률이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광선이 지나가면 그 스넬의 법칙이라고, 예, 빛이 꺾어지는 거 계산하고 그런 거 어느 정도 해봤을 거예요. 예, 그거를 그 다소 재밌게도 예, 라그랑지안 기술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처음 보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특히 일반 상대론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도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예, 여기 이제 테크니컬 레벨에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S라는 변수는 조금 아까 코베런트한 방식에서 도입한 그 S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. 저 E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X라는 거 말고 뭔가 마치 다이나미컬한 베리어블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, 예, 그 S에 관한 함수인데요. S에 관한 함수를 없던 거를 하나 새로 도입을 해준 건데, 대략 미리 그 스포일러를 던지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인데요. 일단 액션부터 적고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여기 x 다시라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s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요. 저 새로 도입한 저 펑션 e라는 거를 요 앞에도 하나 끼워 넣고 뒤에도 하나 끼워 넣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여기 m은 매스고요, 물론. 자, 그럼 일단 매스가 0보다 큰 경우 먼저 좀 복습을 할 텐데요. 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그 함수들이 x라는 함수들과 e라는 함수가 액션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베리에이션을 취하는데, 일단 그 e에 대해서 먼저 베리에이션을 취하는 거를 상상을 해보죠. 자, 저 e라는 함수가 저 액션 펑셔널에 들어오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점 하나는 e는 시간 미분에 해당되는 텀이 아예 없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취할 때 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모양의 일반적인 형태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마치, 예, 보통 함수를 보통 변수를 미분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입니다. 예, 그래서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텀에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텀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0이다. 가, 예, 계산의 결과인데요.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, 예, 그리고 뭐 2가 항상 양수값을 갖는다고 별도로 좀 가정을 해주면 2를 나머지 함수나 변수들에 대한 모양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. 예,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뭐 이름을 적당히 붙여야 되니까 E 스타 오브 x의 함수라기보다는 x 다세 함수니까, 예, 뭐 이렇게 적읍시다. 예.
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하면요. 그러면 s에다가 x는 여전히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걸로 놔두고 2는 자기 자신의 운동 방정식 비슷한 방정식에 의해서 픽스된 모양을 대입을 하면, 예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처음에 적은 액션에서 2 들어갈 자리에 이 스타라는 거를 꾸겨 넣는 거예요. 예. 꾸겨 넣어서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, 예. 이렇게 나옵니다. 즉 지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그 코베리언트 액션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예, 저 2라는 변수는 저 코베런트 액션을 적는 방식을 살짝 바꿔주는 좀 이상한 도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이제 x에 대해서도 역시 액션의 베리에이션을 취하면, 예, 여기 그 2라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다라는 점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저게 무슨 상수 개수점 되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면 이 액션의 모양은 사실 뉴턴 역학에서 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? 스퀘어 루트도 없고 뭐 그냥, 예, 스탠다드 키네틱 텀에 저 매스에 해당되는 텀이 이상하게 붙은 정도 모양이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스퀘어 루트를 달고 있을 때보다 사실은 더 간단해요. 예, 마치 그냥 매스가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파티클을 뉴턴 역학에서 푸는 거랑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데, 그래서 예, 역시나 그냥 운동량이 컨서브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예, 저 여기 위에서 얻었던 이 자리에다가 이 스타를 대입하는 작업을 한번 해주면, 그러면은 저 s에 대한 미분이 타우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면서 저 매스 m은 저 매스 m 포함해서, 예, 모멘텀 4벡터가 시간의 그 프로퍼 타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다시 한번 싹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매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분석한 거는 이 앞 페이지에서 한 거랑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한 건데요. 다만 요 2라는 좀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뭐 어떤 면에서는 중간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간단해지기도 한 일장일단이 있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 처음부터 예고를 했지만 저 E of S라는 저 함수를 도입한 더 큰 목적은 뭐였냐면 매스가 0인 경우도 다룰 수 있다는 건데요. 예. 그냥 마이너스 m 곱하기 프로퍼 타임 형태로 액션을 적었으면 m이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. 예, 그래서 거기서는 매스가 0인 경우를 다룰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매스가 0으로 가더라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는 거죠. 예, 질문이 저 2가 들어간 형태의 액션식은 따로 모티베이션이 없는 것인가요? 물론 이제 방금 얘기한 매스가 0으로 가는 리밋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모티베이션이고요.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을 텐데, 예, 뭐 굳이 끈이론 같은 걸 언급하고 싶진 않고 그냥, 예, 매스가 0인 경우를 다루고 싶은 거가 제일 중요하고 뭐, 예, 제일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라고 합시다. 그래서 매스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예, 처음 액션에 적었던 두 개 텀 중에 뒤에 텀이 날아간다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뭐 매시브한 경우랑 비슷하게 저 2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이런 식을 얻고요. 즉 x.a라는 벡터가 널 벡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,
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 x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x에 대한 베리에이션 쪽으로부터 나올 테니까 또 그냥 정직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이제 저 위에서 했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, 저기는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 스타라는 x에 의존하는 이런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프로퍼 타임으로 다시 쓰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이 윗줄에서 그러니까 메슬리스한 경우에 이 윗줄에서 x 다시 널 벡터기 때문에 널 벡터 방향을 따라가면 바이 데피니션 프로퍼 타임이 흐를 수는 없잖아요. 예, 그렇다고 뭐 빛이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, 그냥 널 방향을 따라서 쭉 가긴 간다고요. 그래서 매시브 파티클은 저 프로퍼 타임을 최종 그 이퀘이션 모션의 최종 버전에서 독립변수 취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됐는데 여러모로 좋았는데 여기는 프로퍼 타임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예, 뭐 그러니까 유일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 딱히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s라는 베리어블과 e라는 함수 둘 다 보기 싫으니까 저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예, 람다라는 새로운 변수를 디파인을 해서 그냥 d 람다 오브 d 베타 ab d 람다 오브 d xp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다시 쓰는 게 대부분 상대론 교과서에서의 관례입니다. 그래서 이 람다라는 변수를 뭐 많은 책에서 어파인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. 여기서 어파인이라는 말은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람다의 정의의 상수배 내지는 상수만큼의 쉬프트 정도의 앰비규어티가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